바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너무 어지러운 것 같네요. 리플이 더 떨어졌네요. 지금 3,770원. 그래서 마이너스 2.8%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흔드는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인간의 심리만 보더라도 쭉 상승하는 흐름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큰 폭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쭉 상승하기보다는 당연히 또 흔드는 움직임, 떨어지면은 누군가 올랐을 때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면서 터는 움직임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텔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언제였죠?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다시 빠지는 흐름도 분명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반등세가 탈출구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며 빠져나가는 흐름 역시 분명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큰 그림만 볼 줄 알면 됩니다. 큰 그림만 볼 줄 알면 된다. 이런 하락에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만 볼 줄 안다면 오히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200일선, 300일선을 어제 회복을 했는데 지금 다시 다 반납을 하고 있다. 지금 리플은 이 단기하고 중기 추세선이 다 깨졌고 장기도 지금 깨졌습니다. 장기도.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은 지금 하방으로 우리가 계속 응축의 힘을 받는데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저도 상방을 바라고 있었고 여러분도 당연히 상방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방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RSI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일본 기준으로 지금 30 밑에 26까지 찍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게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시간만 대편으로 만들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큰 하락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던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게 10월 14일 오늘 오전 5시 40분에 피터 브렌트가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차트 분석가인데, 이분이 항상 뭐 리플을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리플을 좀 나쁘게 봤다가 뭐 다시 리플을 좀 좋게 봤다가 약간 좀 오락가락했던.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는 좀 리플을 안 좋게 보는 그런 분석가였는데, 뭐라고 지금 올렸냐면, 고전적인 차트 원리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보다 더 순수한 장기 차트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오늘 새벽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한 건데, 이 차트가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주봉이에요. 쭉 하면서 이 삼각 수렴을 뚫고 이제 상승을 했고, 더 거대한 삼각 수렴을 뚫고 상승을 했는데, 또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거대한 상승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요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요런 흐름, 갑자기 크게 하락을 했었던 요런 흐름, 2017년도 이때가 1월이에요. 2017년 1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하락을 앞두고 나서는 요런 하락이 나왔었다. 요런 하락이 나왔었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 발생을 한 겁니다. 이번에 발생. 그러면서 이제 고전적인 차트 원리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보다 더 순수한 장기 차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지금. 그죠? 이때 큰 삼각 수렴을 14년도부터 만들어서 17년도에 폭발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소송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작년 11월에 올라왔지만, 이게 진짜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오는 그 두 번째,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와야지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그 상승이 크게 나오기 전에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이 예전에도 17년도에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고 나서 여기 주봉이잖아요. 꽤 시간이 지나다가 이게 나왔어요.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다시 응축의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상방으로 가야겠죠. 네, 그런 지금 움직임은 나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에 대해서 어제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리플 역대 차트 2017년 1월 말경에 아랫골이 역대급으로 긴 하락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마이너스 60% 정도 휩소 하락이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때 왜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요런 하락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응축된 힘을 제대로 발휘조차 안 한 거라 본다. 그래서 대세 상승을 알리는 전조 증상이 아닐지 마이웨이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7년 1월이면은 그러니까 리플이 큰 상승을 하기 직전이잖아요. 2017년 1월이면은 대다수가 코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코인 하신 분, 저 여기 채팅창에 이때 하셨던 분들 한번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저 같은 경우도 2017년 7월인가 8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여름 때. 2017년 7월, 8월, 그러니까 한 요때쯤이겠죠. 그러니까 리플이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코인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코인을 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멤버십 텔방에다 말씀을 드렸었나요? 이때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코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는 게 2017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저도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때는 뭐 리플에 관심도 없었을 때고, 그냥 그때도 그냥 저도 완전히 그냥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개미로 그냥 올라가는 거에 그냥 타고 막 그랬던 그 시기였거든요. 목보 아빠님, 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시려면 혹시 이때 왜 하락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여러 자료를 봤지만 공식적인 사건이나 뉴스는 확인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때가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크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력의 장난질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한번 터는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때는 그냥 뭐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고 이런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뭐 물량을 던지면 이렇게 하락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는 어떤 큰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플은 비록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엔 잘 될 것이다. 근데 뭐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 뭐 이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감이 조금씩 더 떨어질수록 이제 아마 공포감이 더 극심화될 텐데, 이런 구간을 잘 버티다 보면은 분명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뭐 일단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은 앞두고 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선제 공격을, 선빵을 중국이 날렸고,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고 받아쳤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 하락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는 그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지금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가 넘잖아요. 근데 중국은 현재 10% 관세를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유예를 해가지고 10월 10일까지인가 유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유예가 끝나면 다시 35%를 이제 올린다라고 한 건데, 그 전에 에이펙 회담이 있는 거고, 뭔가 이제 그 기한이 다가왔으니까 더 협상을 해가지고 또 뭐 연장을 하든 아니면 진짜 이제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지금 히토류 문제, 또 대중국의 100% 관세 물겠다, 이런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무역전쟁 확장판을 잘 견디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어쨌든 협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긍정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장만 보지 말고 미 증시도 함께 보자. 아직까지 미친 광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글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